자, 7번 문제에 대한 오류가 발견이 돼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1의 위치를 좀 잡아봐야 되는데요. 이 1의 위치를 잡아봐야 되는데, 이 1의 위치를 우선 첫 번째 중간으로 잡아봅시다. 중간에 위치한다고 봅시다. 1이 중간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1이 여기 있을 거고요. 얘네들이 차례대로 쭉 가서 맨 끝에 A1이라는 애가 있을 거고 A9라는 애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성질에 의해서 이 맨 끝에 있는 녀석들을 가지고 보면 이 A1과 9라는 애를 가지고 보면요. A1분의 A9가 존재하거나 또는 A9분의 A1이 존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1분의 A1과 A9분의 A1을 비교를 해봤을 때 A9라는 애가 1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대소관계가 존재를 하게 되죠. 그리고 A1분의 9 같은 경우엔 1분의 A9라는 애랑 비교를 했을 때 얘는 분모가 1이지만 A1은 1보다 오히려 작은 분모이기 때문에 이런 대소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린 이미 A9가 맥시멈인데 A9보다 더 큰 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A1이 제일 작은데 A1보다 더 작은 수가 존재한다 라는 말이 되죠. 둘 중에 하나는 성립해야 되는데 지금 문자의 배열상 둘 다 모두 뭐 할 수 없어요? 성립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얘네 둘은 지금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모순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1이 일단 중간에 있으면 안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1이 제일 첫 작은 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1이 제일 작은 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1이 제일 작은 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자, 어떻게 되느냐? 자, 1보다 크고 A2, A3 이렇게 차례대로 나아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아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고 생각을 해주면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주어진 조건으로 보면 A2분의 A3나 A3분의 A2를 비교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A2라는 애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 A2분의 1이라고 하면 1보다 A3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이 더 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가 여기 자리에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가능한 게 이거는 1이어야 되겠죠?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죠. A1이랑 A2가 서로 다른 숫자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는 굳이 배열을 해보자면 1보다 더 작은 어떤 수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뒤에 1이 제일 작은 숫자여야 되는데 1보다 더 작은 수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되지 않죠.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가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번엔 A 2분의 A3을 보자면 일단 중요한 건 A2분의 A3은 뭐보다 작아요? 1분의 A3보다는 작을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1보다는 크죠. 그럼 요게 배치가 가능해야 되니까 배치를 가능하게 만들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야? A2분의 A3이랑 A2가 똑같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A3가 A2의 제곱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A3과 A4를 가지고 성질을 이용해주면 A3분의 A4랑 A4분의 A3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도 A4분의 A3이라는 친구가 누구보다 작게 돼요? 1보다 작게 되죠? 왜냐면 A4가 더 큰 숫자니까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얘는 모순이니까 제외를 당할 거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A3분의 A4가 반드시 존재하는 상황이 와야 됩니다. 이 친구가 이제 반드시 존재하는 상황이 된다면 일단은 누구보다 큰 거요? 1보다는 큰 숫자가 되겠지? 큰 숫자가 될 거예요.
따라서 이 친구가 A2랑 똑같던지 A3랑 똑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A2랑 똑같다고 표현이 되면 A4는 A2 곱하기 A3라는 표현이 될 거고요. 그때 A3는 A2의 제곱이었으니까 얘가 A2의 세제곱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A4가 A3랑 똑같았었다. A3분의 A4가 A3랑 똑같았다면 우리는 A3의 제곱이 될 거고요. 그럼 얘가 A2의 4제곱으로도 바뀔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또 살펴봐야 될 게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또 살펴봐야 될 게 만약에 A2의 3라고 나왔다면 1보다 크고 A제곱은 A2의 제곱, A2의 세제곱으로 나온 거고 4제곱으로 나왔다면 1보다 큰 A제곱이 A2의 제곱이고 A2의 4제곱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때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애를 같이 보면 분수로 만들었을 때 A2의 세제곱 또는 A2의 세제곱분의 1이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A2의 세제곱분의 1이라는 애는 1보다 또 작아지니까 말이 안 되죠. 즉, 이 녀석이 존재해야 되는데 이 녀석이 들어갈 공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얘도 틀려서 우리가 A2의 4제곱은 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엔 이 두 번째, 세 번째를 만나서 보면 A2의 제곱이거나 A2의 제곱분의 1이 존재해야 되는데 A2의 제곱분의 1은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존재하지 않을 거고 A2가 가운데에 존재할 수가 있게 되죠. 즉 우리는 1이 가장 왼쪽에 있다면 A2의 제곱, A2의 세제곱, A2의 4제곱, A2의 5제곱 해서 토탈 A2의 8제곱까지 연달아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런 거로 이것들을 다 곱한 A2의 이게 A2 하나 빼먹었군요. 자, A2의 36이라는 녀석이 36입니다. 라고 나타납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1차적으로 A 1이 1입니다. 라고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로는 뭐도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세 번째로 1이 제일 큰 수라고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1이 제일 큰 수였다면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A8이고요. A7이라고요. A6이라고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A7, 8을 이용해주면 A7분의 A8이 1보다 커지니까 말이 안 되겠죠. 1이 제일 큰 수여야 되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A8분의 A7이라는 애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자, 이게 존재해야만 하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요. A8이라는 애는 1보다 작은 숫자였기 때문에 이 A8분의 A7이라는 애가 1분의 A7보다 큰 숫자가 돼야 되고요. 얘는 1보다 작은 숫자로 나오게 되겠죠. 즉 A8분의 A7이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A8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곧 A7은 A8의 제곱입니다 라고 생각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제곱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 A6과 A7을 비교해 볼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A7분의 A6이라는 녀석은 당연히 1보다 작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A6분의 A7은 당연히 1보다 크니까 얘는 말이 되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이게 1보다 작을 거니까 작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1분의 A6보다는 클 거라 이 친구가 A8이 나오던가 또는 A7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 거로 A6이라는 친구가 A7 곱하기 A8이라고 하면 A8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요. A7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A8의 4제곱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4제곱이라고 하면 이 4제곱과 이 녀석이 만나서 세제곱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중간에 4제곱과 1제곱 사이에 세제곱이 없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해서 이때도 세제곱으로 세팅이 됩니다. 따라서 1이 제일 큰 수라고 본다면 최종적으로 1보다 작은 8, 8의 제곱, 8의 세제곱 쭉쭉쭉쭉 나오게 될 텐데 1보다 작은 숫자들을 쪼로록 곱했을 땐 죽어도 36이 나올 리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이 2번 경우로 고정이 돼서 A1이 1입니다 라고 1번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13번 문제를 이번에 보니까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세 조건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P는 마이너스 A제곱. 자, 일단 P를 써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X고 이게 A 플러스 6이라고 나왔고요. Q라는 애를 나타내주면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큰 X가 A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고요. R을 나타내주니까 이게 4X는 5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고요.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Q가 일단 P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필요 조건이라서. 그리고 나서 Q는 not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Q는 not R, R의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P랑 R의 여집합은 지금 현재 아무런 관계도 안 써있네요. 그쵸?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R의 여집합을 생각을 해주면요. 우리 R의 여집합은 not R은 X가 4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지금 이 P가 R의 여집합에 포함이 되기 위해선 어떤 영역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 4랑 5라는 애를 이렇게 나타냈었으니까 그림이 P가 여기서 요렇게 들어왔거나 여기서 요렇게 들어와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렇게 되고요. 지금 현재 써있는 거상 우리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라는 친구가 A 플러스 6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요. 따라서 이항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0보다는 큽니다 라고 나올 거예요. 그쵸? 당연히 0보다 크네요. 이거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쪽 자리에 A 플러스 6이 있을 거고요. A 플러스 6은 4보다 작은데 등호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얘는 안 가지고 큰 애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여기가 5보다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죠. 그럼 한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고요. 그러면 A 해가 존재하지 않네요? 해가 존재하지 않지? 맞잖아. A-1의 제곱 더하기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말이 안 되잖아. 해가 없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돼. 우리는 이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걸 우리가 이 두 번째 조건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하나? 자, 그러면 Q가 P에 포함됩니다. 라는 걸 봅시다. Q가 P에 포함되려면 현재 P라는 애가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여기 A 플러스 6이 있어야 되는데 Q라는 애가 어떻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A제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둘을 비교를 해보면 현재 얘가 더 크고 등호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야,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제가 되게 중요한 거야. 계속 강조하는 얘들아, 부분집합은 뭘 보고 부분집합이라고 했냐면
근데 이 부분집합 여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다음 시간 목요일날 수업할 내용이긴 한데 이걸 가지고 목요일날 수업을 할 거거든. 구분하는 거 뒷방 중요해. 부분집합은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일 때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원소일 때 우리가 A는 B에 포함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럼 봐봐요. 얘는 현재 이 -A,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죠. 그럼 이것보다 큰 집합이 이 원소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둘 다 안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겹쳐도 된다고. 근데 반면에 이쪽에 보면 A제곱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얘는 안 가지고 있죠. 작은 집합이 갖고 있는 원소는 큰 집합이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안 갖고 있어도 문제가 생겨야 되고 생기지. 그러니까 같으면 안 된다. 이해가니? 따라서 우리는 얘를 한쪽으로 다 이항해주면 A제곱 -3A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A-1, A-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나오게 될 테니까 우리가 현재 A가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도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A제곱 -A-6이 0보다 작으니까 A-4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죠? 그쵸? 그러면 A가 -2보다 크고 3보다 작습니다 라고 나오게 될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Q가 not R 4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으면 P가 들어갔을 때 A제곱 -2 플러스 8에서 성립하지 않고 쟤는 -2보다 작거나 같다 됐고 쟤는 P가 Q의 필요 조건이라고 잘 세팅됐고 Q의 필요 조건이니까 Q가 저기다 들어갈 거고 한쪽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A제곱 -3A 플러스 2 -1 -2 0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아 나왔고 A제곱이 이렇게 나와서 얘가 더 커야 되니까 -6 나올 거고 -3에 2 됐고 4이고 어라? 13번 뭔가 이상하네. 쏘리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니? 일단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지금 요걸 잘못 썼어요. 제가 요걸 잘못 썼어요. 자, 지금 -4보다 작거나 같고 5보다 크거나 같은 건 괜찮은데 여기서 Q가 포함되고 있는 거죠. Q가. 근데 내가 뭐로 여기다 P를 넣었어요. Q를 넣으셔야 됩니다. Q를. 따라서 여기서 동그라미 요렇게 나와야 돼서 여기가 -A, -1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와야 돼서 이항하고 이항해주면 A가 -6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던가 응? 혹은 여기에 요렇게 색칠이 돼서 A제곱이 나올 거라 A제곱이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가 2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을 하는 수를 써주면 -2보다 큰 A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2보다 크거나 같은 A가 3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정수 A였잖아요. 그쵸? 그럼 이쪽 자리에서 가능한 정수 A라는 애는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4개가 가능한데 응? 이 4개 중에 이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친구는 누구예요? 그냥 요거 4개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니? 그럼 이거 4개 다 넣으면 뭐 나와요? 그래서 5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니? 오케이? 재현아 이해 안 가? 반응이 시원찮아 또. 채워 오케이? 응. 자,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다음 이제 14번으로 가볼게요. 자, 14번으로 가면 자, 14번으로 가면 자, 다음은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이용하여 유리수 A, B가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면 A, B는 0입니다가 창임을 증명을 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거야 얘들아. 단순한 거야. 자, A, B가 유리수니까 쓰임으로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는 당연히 뭐다? 유리수예요. 당연히 얘도 유리수예요. 이거는 당연히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자리에 유리수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면 루트 2는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유리수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위에서 루트 2가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했잖아요. 루트 2가 마이너스 B분의 A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A가 유리수라는 건 루트 2가 유리수입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에 다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루트 2가 무리수라는 사실에 무슨 힘으로 뭐예요 이게? 무리수야 다가 B가 0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루트 2는 마이너스 1분의 A다. A, B가 유리수이므로 이거는 유리수다. 즉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거에 대해 무리수 맞고요. 무리수라는 거에 대해 부정이므로 무리수에 대해 모순이므로 자, 모순이 발생함으로 여기서 잘 봐봐봐. 우리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유리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B분의 A가 성립하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죠? 그죠? 왜? 분모가 0이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라가 나옵니다. B가 0이다. 라. 이게 왜 라가 B가 0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왜 라가 B가 0인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모순이 발생을 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B분의 A가 유리수면 안 된다는 거야. 유리수면 안 된다는 건데 우리가 원래 유리수분의 유리수면 무조건 유리수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유리수분의 유리수가 아닌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분모가 0일 때. 분모가 0이면 유리수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왜? 분모가 0이 숫자가 존재하니까 하니까?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B가 0이라는 애가 등장을 해주는 거고요. B가 0이라고 등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도 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B가 0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누구도 0이다? A도 0이다. 라고 마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나다라 마 중에 가장 정확하게 연결된 건 누구밖에 없니? 가밖에 없으니까 다음 몇 번? 1번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16번 문제로 가볼까요? 16번 문제로 가봅시다. 자, 다음 중 절대부등식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나왔네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면요. 자, 1번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2y 제곱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왔으니까 인수분해상 x 인수분해가 되냐 지금? 안 되네?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x 마이너스 2분의 1 y의 제곱 더하기 4분의 7 y 제곱이 나오게 돼요. 근데 얘는 사실 0보다 0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게 안 맞아서 1번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 2번을 보면요. 2번을 보면 한쪽을 2항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x 더하기 y 더하기 g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yg 마이너스 gx가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 아주 당연하게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2분의 1의 x 마이너스 y의 제곱 y 마이너스 g의 제곱 g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고요. 그럼 이쪽에 있는 이 친구들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따라서 이게 0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xy가 실수라고 했지 양수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이쪽 자리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되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얘가 뭐일 수도 있어요? 양수가 될 수도 있죠. 이게 양수라면 얘가 양수라면 그때는 크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즉 얘는 작거나 같을지 크거나 같을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절대부등식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나와요. 명확하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를 보면요. 다음 관계에서 한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이 0보다 큽니다 라고 바꿀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뭐 하다고 나와야 되죠?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뭐라고 했어?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크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3번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음 4번을 보면요. 4번을 보면 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이항을 다 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5라고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로 마이너스 5가 아니라 플러스 5라고 나오는군요.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딱 보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깔끔하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얘로 인수분해했던 과정을 떠올려보면 우리가 2배를 해줬었단 말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곱하기 2를 해주면 얘가 2x의 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이라고 바뀌면서 얘를 분리해. x제곱과 x제곱으로 분리를 해주고 얘를 분리해. y제곱과 y제곱으로 분리를 해주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6y 플러스 9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바뀌게 되면요 우리가 여기 앞에 있던 친구들이 x-y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 있는 친구가 x-1의 제곱이 되고 얘가 y-3의 제곱이 돼요. 그럼 생각을 해봐. 제곱 더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얘가 0이 나오려면 x가 몇이어야 돼? 1이어야 0이 나오죠. 그렇죠? 얘가 0이 되려면 y가 3이어야 0이 나오죠. 얘가 0이 나오려면 x랑 y가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세 개를 모두 다 0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개 다 0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따라서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0이 아니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0보다 무조건 크게 나온다는 거죠. 즉 4번이 답이 됩니다. 4번이 답이 돼요. 자, 다음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 그러니까 야타코가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 엄청 쉽진 않아. 해야 돼, 쉽게. 어렵지 않았니, 풀면서? 어려워. 이게 뭐냐면, 100점 맞을 애는 많을 거야. 이걸 100점 맞는 애들은 많을 건데, 3등급층이 굉장히 얇을 거예요. 1, 2등급 맞는 애들은 충분히 다 풀만한데, 3등급 애들이 풀기 되게 어려운 시험지예요. 자, 그럼 얘도 다 정비해서 이해를 해주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2xy, 하고 플러스 1은 0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x제곱 y제곱 플러스 2xy가 만나서 x 플러스 y의 제곱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만나서 x 플러스 y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되고, 그럼 얘는 x 플러스 y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무언가를 제곱을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 문제는 뭐라고 나왔어요? 크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얘는 절대부등식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자, 오케이? 자,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해가 모든 실수일 때 혹은 해가 없을 때를 절대부등식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었어. 얘는 모든 실수가 아닌 거야. 하나씩 빠져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다음 17번 문제를 봅시다. 17번 문제. 자, 17번 문제는 지금 두 식을 서로 뭐 하고 있죠? 식을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더하고 있어요. 이렇게 더하고 있는 식을 최소값을 물어볼 때는 우리는 뭘 어떻게 해주면 된다? 산술계를 쓸 거다. 그리고 산술계를 쓸 때 중요한 건 뭐다? B가 같다. 네, 0보다 같다. 그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 플러스를 했을 때 최소를 물어보면 산술기하를 써야 되고요. 산술기하를 쓸 건데, 그때 이 산술기하라는 게 AB는 2루트 AB라는 게 기본 핵심 꼴이었고, 아까 이성이가 말한 대로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너네들한테 분명히 말을 뭐라고 했냐면 산술기하를 쓸 거면 이 한쪽은 한 변은 실수로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문자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잘 보면 얘네 둘로 산술기하를 하면 한쪽에 문자가 사라지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더하던가 곱하던가 했을 때 문자가 사라지도록 변형을 좀 시켜줘야 된다 그랬지. 그럼 얘는 더했을 때 문자가 사라지게 만드는 게 쉽니? 곱했을 때 문자가 사라지게 만드는 게 쉽니? 곱했을 때.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된다고? 분모에 맞춰서 x-1분의 4랑 누구랑 곱하면 미지수가 사라지겠어? 그래서 여기에 x-1을 만드는 거야. 그럼 실제 식이랑 똑같이 해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니?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플러스 3.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흰색끼리 산술기하를 했다고 생각을 해주면 이게 몇이 나오는 거예요? 4가 나오는 거고요. 흰색끼리 하면. 근데 우리 여기에다 몇을 더했죠? 그러니까 오른쪽에도 똑같이 3을 더해줘야 되는 거거든.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식이 7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온다고요. 즉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 B는 뭐라고 나오는 겁니까? 7인 거고요. 자, 이때 등호는
누구랑 누구랑 같을 때 성립한다고요? 그렇죠. x-1이랑 x-1의 같을 때고요. 얘네들이 몇으로 같을 때? 2로 같을 때. 즉 x가 몇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3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 이게 a라고 보면 되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15번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간단하죠? 자, 다음 18번 문제를 봅시다. 18번 문제. 자, 배수와 배수의 교집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뭘 구해달라는 얘기라고 했었죠? 자, 얘는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면 우선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해주면 A의 2의 교집합 A의 3은 합집합 A의 2의 교집합 A의 4라고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공통 부분은 뭐예요? 6의 배수잖아요. 이게 A 6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2의 배수랑 4의 배수를 교집합하면 뭐만 남아요? 4의 배수만 남잖아요. 4의 배수만. 근데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런 거로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6의 배수라는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고 그리고 4의 배수라는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질 건데 얘네들을 합집합을 하재.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 가운데 겹치는 부분은 몇의 배수겠니? 12의 배수가 될 거고 100 이하에는 12의 배수가 몇 개 있어요? 8개? 8개가 있죠. 그럼 100 이하의 4의 배수는 몇 개가 있어요? 25개가 있죠. 25개에서 8개를 빼면 17개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 6의 배수는 몇 개 있어요? 16개 있잖아요. 파란색 포함해서. 그쵸? 그럼 우리 토탈 몇 개 있어요? 33개. 거기다 2를 넣으면 답이 그래서 35입니다. 쉽죠? 다음 18번. 아까 너가 19번. 너가 아까 몇 번이 답이 있냐고 물어봤지? 20번. 근데 풀었어? 아니랑 이 쌤이 여기 쓸 수 있으면 내리쳐서 나가는 네. 이거 분모수 바꿔가 이게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뺐을 때 시험으로 깨고 싶잖아요.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분모수가 수밖에 없어서 진짜 저는 많았어요. 너 질문을 해야지 새끼야. 지금 안 나왔어요. 응. 빨리 좀 질문을 해야지 새끼야. 20번. 야, 찍어서 맞추는 거는 내 시험이니까 가능한 거잖아. 그렇게 찍은 거는.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못 찍잖아. 자, 20번 더 풀어줄게. 좀 웃기시게 되고. 자, 19번. 자, 두 명제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블라블라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어떤과 모든이 나왔어요.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합시다. 자, 최후야. 어떤과 모든의 차이가 뭐라 그랬지? 모두는 전부 다고 어떤 모든이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어떤은 하나라도 되면 너무 감격스럽다. 채우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준 게 정말 오랜만이야. 자, 모두는 하나라도 안 되면 거짓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였고요. 어떤은 하나라도 되면 참입니다. 라고 썼어요. 자, 그래서 가를 보면요. 가의 조건이 뭐야? x가 0보다 크면 어떤 실수 x에 대해 다음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x가 a 플러스 4보다 작습니다인데 이 범위 안에 누가 있다고요? 0보다 큰 게 하나라도 나온다고요. 그러면 그래프상 0이 있으면 이게 a 플러스 4라는 애가 이렇게 매치가 돼야 하나라도 나오겠죠. 즉 우리는 마이너스 4보다 a가 큽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번을 보면 모든 실수에 대해 0보다 작은 게 성립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잘 보면
x-3과 x 플러스 a-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라 우리가 케이스가 두 개로 나옵니다. 하나는 3보다 2-a가 클 수도 있고요. 하나는 2-a보다 3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그려주면 0보다 작다라는 애가 얘는 무조건 성립하죠? 상관없죠 얘는? 그러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a가 얘보다 크던가 같아야 됩니다 라는 성질이 필요해요. 따라서 여기서는 a가 뭐야? 이항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나갔습니다 라는 조건이 하나 붙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0이 나와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빵꾸가 뻥 뚫려서. 그러려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이런 순서가 나와야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항하고 이항하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보다 a가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고요. 그쵸? 이렇게 묶어서 보면 a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다 합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합쳐지는 거야. 낮은 거는. 그러면 가진 건도 만족하고 낮은 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4보다 큰 a가 2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나와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절대값 씌우면 뭐가 나옵니까? 답은 2입니다 라고 설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니?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 20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번 문제를 보면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A는 12의 약수고요. B는 15에서 20까지라고 되어져 있대요. 그랬을 때, 자, A합 집합 B는 A합 집합 X는 X 차집합 B랑 같습니다를 만족하는 전체 집합 X의 개수를 P라고 할 때 P-2를 구하시오. 자, 오늘부터 일단 차차 봅시다. A라는 애가 일단 보면 12의 약수니까 1, 12 갖고 있어야 되고 2, 6을 갖고 있어야 되고 3, 4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얘랑 합집합 X를 했대요. 그럼 당연히 1, 2, 3, 4, 6, 11을 다 가지고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X 차집합 B를 했다는 거는 X 차집합 B는 B가 15에서 20이었으니까 일단 15에서 20은 다 지울 거라는 얘기야. 이해가니? 그런데도 얘네들이 서로 똑같대.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야, 얘는 15에서 20을 없지. 얘가 15에서 20을 가지고 있으면 되니 안 되니? 말이 안 되겠죠.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X는 15에서 20이 없다는 거야. 이해가요? 그리고 왼쪽하면 무조건 1, 2, 3, 4, 1, 2, 3, 4, 6, 11을 가지고 있겠죠. 이해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오른쪽도 1, 2, 3, 4, 6, 11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X는 무조건 1, 2, 3, 4, 6, 11을 갖고 있다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전체 집합을 그려보면 이 전체 집합 안에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건데 이 안에 1, 2, 3, 4, 6, 12는 무조건 있는 거고 15부터 20은 없다고요. 그럼 현재 배치되지 않은 원소는 뭐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부터 쪼르륵 배치가 안 돼 있는 거죠. 얘네들이 지금 남아있는 원소들이 되니까 이 원소들은 이 안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요.
그럼 이게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니까. 22의 소수. 20 이하의 소수야. 20 이하의 소수야. 내가 그 문제를 안 봤구나. 20 이하의 소수니까 소수 아닌 건 다 지워줘야 되겠네? 2, 3만 가지고 있다는 거네, A는? A도 2, 3만 갖고 있다는 거고. 에이씨. 자, 문제를 안 읽어봤군요, 제가. 자, 쏘리. 자, 차근차근 다시 합시다. 자, 전체집합 U가 20 이하의 소수를 가지고 있다고 나와 있으니까 20 이하의 소수는 2, 4, 5, 7, 11, 13, 14, 15, 16, 17, 18, 19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럼 A라는 애는 20 이하의 약수인데 전체 집합 U에 대한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요. U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따라서 A라는 애는 나오는 게 2, 3밖에 안 나와요. 그쵸? B라는 애는 나오는 게 17, 19가 나오겠네요. 17, 19가. 따라서 A 합집합 X와 X 차집합 B를 갖는다는 얘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X는 2와 3을 원소로 갖고 17과 19는 원소로 갖지 않습니다. 많은 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전치집합 U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안에 X라는 애를 그려주면 여기 안에 2, 3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17과 19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원소는 5, 7, 11, 13 4개가 남아있네요. 따라서 2에 몇 제곱이 있어요? 4제곱 16개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2를 빼자 그랬으니까 답은 14입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약간 이렇게 자, 그래서 답 20번엔 14가 답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서 약합부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약합부 마무리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부분집 자, 야탁고 1번 문항을 봅시다. 2021년 야탁고 1번 문항.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 차근차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일단 원소 기호부터 살펴보면요. 지금 현재 원소는 A와 B와 C와 중괄호 A, B가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A는 A의 원소입니다. 중괄호 A, B가 A의 원소입니다. 가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부분집합으로 넘어가 볼 텐데, 부분집합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만약에 중괄호 AB를 원소로 가지고 왔다면 이 중괄호 AB는 이미 원소고요. 얘를 부분집합으로 만들려면 가로를 한 번 더 쳐서 A가 나와야 돼요. 즉 5번도 맞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거고, 이 앞에 있는 AB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어주면 원소 AB가 있고 그거를 중괄호로 묶어줘야 되니까 이게 A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4번이 틀렸습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원소에 BC라는 게 애초에 없으니까 2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자, 다음 문제를 보면 전치집합 U가 X바 X는 12하의 자연수의 두 부분집합 A는 X바 X는 3의 배수고 X바 X는 6의 약수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A라는 애는 일단 전치집합이 12하의 자연수였기 때문에 3, 6, 9를 가지게 될 거고요. 자, B라는 애는 1, 2, 3, 6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주면 A와 B가 그려질 거고요. 이때 교집합이 3, 6, 여기에 9, 여기에 1, 2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전체 집합은 1에서부터 10까지니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영역을 1, 2, 3, 4영역으로 나누라 그랬고요. A의 여집합이라는 게 1번, 4번 영역입니다. 그리고 B는 3번, 4번 영역이었죠.
그러면 1, 4에서 3, 4를 뺄 거니까 우리는 어디만 남아요? 1만 남게 되죠. 따라서 4, 5, 7, 8, 10을 원하는 거라 얘네들을 쪼로록 더해주면 16 더하기 18이니까 34, 1번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6번 문제를 봅시다. 6번 문제. 자, 어느 반 학생이 25명이고요. 1년 동안 진행되는 3차례 학급 프로젝트 활동 중 적어도 한 번은 활동에 참여를 해야 된대요. 자, 연속해서 2번만 학급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 수는 한 번만 학급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 수의 2배와 같고 3번 모두 학급 프로젝트, 자, 여기 말이 더럽게 어렵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립시다. 활동을 많이 할수록 이렇게 들어갔다고 볼게요. 이렇게 들어갔다고 할게요. 제일 바깥쪽은 한 번 참여한 애들이고요. 2번 참여한 애들이고요. 3번 참여한 애들이라고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가 한 번만 연속 2번, 연속 3번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한 번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3칸을 다 더하면 25라는 얘기예요. 자, 연속해서 2번만 학급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 수는 한 번만 학급 프로젝트의 활동에 참여한 학생 수의 2배입니다. 즉 얘를 x, 여기를 x라고 하면 여기가 2x로 나오겠네요. 3번 모두 학급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 수는 3명이었습니다. 여기가 3명이었고요. 첫 번째, 세 번째만 참여한 이렇게 풀면 안 되는군요. 쏘리. 자, 한 번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에 참여했습니다. 2번째에 참여했습니다. 3번째에 참여했습니다로 가야 되겠군요. 그래서 한 번만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 수 1번, 2번, 3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학생 수의 2배가 연속해서 2번만 학급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 수입니다. 1, 2를 동시에 참여를 한 경우 2, 3을 동시에 참여한 경우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을 참여한 거에 2배를 해주면 4번,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3번 모두 학급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은 3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 활동에 참여한 애가 4라고 나오네요. 우리는 1번부터 5번에 3, 4까지 포함해서 다 더한 거를 25명이라고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1, 2, 3, 4를 x라고 한다면 총 3x 플러스 7이 25라고 나오는 거고요. 3x는 18, x는 6,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말이 살짝 헷갈리네요. 자, 다음 8번. 자, 전체 집합 U가 1, 2, 3, 4, 5고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P에 대하여 명제 집합 P의 어떤 원소 X에 대해 X는 짝수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집합 P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이라는 거는 하나만 가능해도 참이라고요. 즉 무슨 말이니? 적어도 짝수가 하나는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전지집합 U가 2, 4라는 짝수가 있고 1, 3, 5라는 홀수가 있을 건데 이 U 안에 부분집합 P를 만들 때
부분집합 P라는 애를 만들어 줄 때 이 이사라는 애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이사는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어서 2 곱하기 2지만 모두 다 밖에 있는 경우 한 가지는 빼서 총 3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때 1, 3, 5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 그냥 편하게 밖에 넣든 안에 넣든 8가지가 나와서 총 24가지가 답이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9번 문제. 자, P라는 애를 우선 그려봅시다. P라는 애를 우선 그려보면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라고 P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Q라는 애를 그려보면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고 해서 Q라는 애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3을 포함해서 나타나고 2도 포함하기를 원하네요. 그러면 3을 포함해서 이쪽으로 나온 애가 P의 여집합이 될 거고요. 이쪽으로 나온 애가 그냥 Q잖아요. 얘네들 교집합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3번. 이거 뭐 어려워. 자, 다음 10번 문제. 좌표평면 위에 A라는 애가 마이너스 5, B라는 애가 5 마이너스 5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직선 Y는 X 마이너스 K라는 애가 있고요. 위에 어떤 점 P에 대하여 이 P, AP가 90도입니다. 자, A라는 애가 지금 뭐 대충 마이너스 5,5고요. 자, B라는 애가 5,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APB가 90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요. P가 움직이는데 90도를 일정하게 이루는 게 아니라 AP가 움직이는데 어떤 점 P니까 한 개 정도는 90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개 정도는 90도 최소한. 자, 한 9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점에서 각이 90도가 나오면 각이 90도가 나오면 항상 이건 뭐다? 항상 원주각이다 라고 생각을 하라고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원주각이 90도라는 거니까 중심각은 180도가 돼야 돼서 이 A, B를 뭘로 합니까? 지름으로 하는 원이 등장을 합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원을 크게 그려줬을 때 예를 들어 A, B를 지름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대충 뭐 요런 원이 하나 그려질 건데, 이때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원과 만나게 그려진다면 우리가 P라는 애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다가 원 위에 있는 점이 되면 90도고요. 원 위에 있는 점이 되면 90도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니? 이 A, 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만난다는 겁니다. 만난다라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원의 중심이 얘네들의 가운데인 0,0이고 반지름이 5루트 2일 거 아니니. 따라서 우리는 이 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과 0,0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그럼 루트 2분의 절대값 k라는 이야기니까 절대값 k가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최대값은 10일 거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이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200이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이라고 하면 틀렸는데요. 자, 이게 왜 틀렸냐?
여기 맨 마지막 조건 하나를 놓쳤어요. 맨 마지막 조건. A, B가 모두 다 뭐라고요?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P가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1사분면 위에 있어야 된대요. 1사분면 위에. 그 말은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친구가 여기서 요렇게까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나왔을 때만? 요 라인으로 나왔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아이씨. 약간 기울기를 바꿔야 되겠네. 요 라인으로 나왔을 때만 가능하다. 라는 얘기로 바뀌네요. 문제 조건을 잘 읽어봅시다. 자, 즉 무슨 말이야? 이 그림을 그려보니까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여기서 K가 일단 10이라는 건 알려주는 거고요. 10이라는 건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 여기를 지날 때 Y의 절편이 뭐예요? 5루트 2일 때를 알려주고 있네요. 따라서 150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이거 함정이네. 함정. 자, 여기까지 이해가나요? 자, 다음 이제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전체집합 U에 대하여 세조건 PQR의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P가 자, R이 Q로 가는 게 참이고요. not R이 P로 가는 게 참이래요. 자, 이 녀석들이 참이면 우리는 진리집합 포함관계사 라지 R이 Q에 포함되는 거고요. R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뇌 끄고 그리세요. 제발. 뇌 끄고 그리세요. 왜 이렇게 나와 이거. 자, 뇌 끄고 그려주면 자, A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 PQR을 그냥 그립니다. 자, 뇌 끄고 그려줘요. 이렇게. 자, PQR 그 영역을 1, 2, 3, 4, 5, 6, 7, 8이라고 잡아주면 R이라는 애가 4, 5, 7, 8이고 Q라는 애가 3, 4, 6, 7이니까 포항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4하고 7은 괜찮지만 5, 8이 없어야 됩니다. 5, 8이 없어져야 되고요. 지금 R의 여집합이 1, 2, 3, 6인데 P라는 애가 2, 3, 4가 되니까 얘가 포항관계가 되려면 4, 6이 없어야 됩니다. 1, 6이 없어야 됩니다. 1, 6이. 1, 6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그림이 2, 3, 4, 7만 남게 되는 거죠. 지금 뭔 말이에요? P라는 애랑 R이라는 애가 자, 일단 그냥 요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 자, 2, 3, 7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현재 Q는 3, 4, 7인 거고요. P의 여집합은 7이니까 1번은 틀려 먹었고요. 1번은 틀려 먹었고요. 그리고 P랑 Q를 합집합하면 2, 3, 4, 7 다 나와서 전체 집합이 돼야 되겠죠? 2, 3, 4, 7이 다 나오고 전체 집합도 2, 3, 4, 7이니까 2번도 틀려 먹었고요. P의 여집합은 7이고요. R은 4, 7입니다. 즉 합쳐서 4, 7이 나올 건데 Q의 여집합은 2죠? 4번도 틀려 먹었어요. 자, P 차집합 Q를 물어봤으니까 2만 남네요. 2만 남는데 R의 여집합은 2, 3입니다. 3번이 맞는 말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말한 대로 그냥 그림 그려서 영역으로 표시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자, 얘는 Q의 여집합이 2였고요. R의 여집합이 2, 3이기 때문에 둘을 합집합을 하면 2, 3만 남고 P의 여집합은 7이어서 공집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5번 문제. 자, 이거 표를 그려서 하자고 했었어요. 표를 그려서. 자, 표를 그려서 A, B, C, D라고 해서 차근차근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 명만 참을 말했어요. 자, A가 참을 말했다고 칩시다. 자,
자, 한 명만 거짓말을 한 거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A가 만약에 참말을 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았어. A는 참가 신청을 했다는 얘기겠죠. 한 사람만 진술이 참이야. A가 참을 이야기했다는 거는 A가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A가 참가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그럼 B는 D가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D는 참가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고요. D가 C가 참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구라를 친 거니까 C가 참가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C는 D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D가 참가했다는 얘기겠죠? 그럼 어디서 일어나요? 얘네 둘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즉 A가 참말을 말했을 리는 없겠네요. 자, B가 참말을 이야기했을 땐 D가 참가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A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난 참가하지 않았다. 그럼 뭔 말이에요? A가 참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죠. 자, 요번엔 C가 바른 말을 했다고 봅시다. 자, C가 바른 말을 했다는 거는 D는 구라를 쳤어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D가 구라를 쳤겠죠, 실제로. 그럼 C가 참가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A가 구라를 쳤겠죠? 그럼 A는 참가한 게 된 거고요. B도 구라를 쳤겠죠? 그럼 D는 참가하지 않은 게 됩니다. 고로 C가 참말을 말했으면 참가 신청은 A가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자리에 A가 들어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조건은 일단 해결이 됐고요. 이번에 이제 나조건을 해결하러 한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한 명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한 명만 거짓말을 하는데요. 이번엔 예를 들어 A가 거짓말을 했어요. A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A는 참가를 한다는 얘기고요. 자, B가 참말을 했습니다. 그럼 D가 참가를 했다는 얘기죠. 모순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이번엔 B가 거짓말을 했다면 D는 참가를 안 한 거고요. A는 참말이니까 참가를 안 했고요. 여기서 C가 참가를 했다고 했는데 D는 거짓말을 했대요. 그럼 여기서 충돌이 나는 겁니다. 왜? D는 맞는 말을 했는데 C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고 둘 다 참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자, 따라서 우리는 B가 충돌이 일어났고요. CD에서 충돌이 일어났고요. 자, 이번엔 C가 거짓말을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D는 진실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C가 참가를 했구나 라고 되는 거죠. 근데 B가 참말을 했으면 D가 참가를 했어요 라고 될 테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C와 D가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D가 일어나겠죠. 자, D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D가 거짓말을 했다는 건 C가 참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D 구라 맞는 말이죠. 자, 그리고 A는 참가를 하지 않았고요. D가 참가를 했어요 라고 나올 테니까 나는 D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표를 그려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비교적 쉽게 풀 수 있게 됩니다.